할머니가 아이를 키우면 좀 버릇없게 자랄 수 있다. 진정한 자유라는 건 제한이 있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라운 몬테소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몬테소리 교실의 이 자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영상을 계속 찍으면서 초반부부터 자유로운 환경을 제공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자유로움이라는 게 참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진짜 몬테소리가 원했던 진정한 의미의 자유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할 주제는 자유라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자유가 뭘까요? 라고 하면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 마음대로 하는 걸 우리가 자유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유가 중요해요, 자유로운 환경이 중요해요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 사실 어머님들께서는 굉장히 막연하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저희가 그렇다면, 자유가 중요하다면 모든 상황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자유를 주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저 자유만 주게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엄마 지금 설거지 할 거니까 설거지 하는 동안 재밌게 놀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신 거예요. 근데 제가 설거지를 막 하고 있는데 뒤에서 애들이 막 뛰어다녀요. 그럼 이제 엄마가 화가 나겠죠? 뛰면 어떡해! 뛰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게 될 거예요. 아이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굉장히 이상할 거예요. 분명 재밌게 놀으라고 했는데 왜 안 되지? 아이들한테 이것은 절대 자유로운 분위기라고 생각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제가 아파트 사는데 아이가 뛰고 있는데 그냥 둬도 되나요? 가 아니라 사실 애초에 엄마가 설거지하는 동안 재밌게 놀고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런데 지금 시간이 조금 많이 늦었지,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많이 뛰면 아랫집에서 좀 시끄러울 수 있으니까 우리 앉아서 혹은 좀 조용히 할 수 있는 놀이를 찾아보자 라는 제안을 두었다면 아마 아이들은 엄마가 준 시간 동안 굉장히 편안하고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저희가 느낄 수 있는 건 자유를 준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결국 진정한 자유라는 건 제한이 있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할머니가 아이를 키우면 좀 버릇없게 자랄 수 있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여기서 무조건 할머니가 키운 아이가 버릇없게 자란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모두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사실 맞벌이 하시는 분들께서는 할머니가 육아에 도움을 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유도 굉장히 다양할 거고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이유가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자유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들 눈에도 아이가 너무 예쁘잖아요. 그런데 이 할머니 눈에 이 조그만 손자 손녀가 어떨까요? 너무 예쁘고 귀여울 거예요. 진짜 별 따다달라고 그러면 별도 따다주고 싶고 달도 따다주고 싶을 만큼 해달라는 걸 다 해주고 싶을 것 같아요. 저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이 아이들을 너무 예뻐하실 텐데, 그러다 보니 아이들한테 조건 없는 그런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 자유에는 제한이 없어요.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끔 하루가 흘러가는 거죠. 제한이 없는 자유는 아이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게끔 되는 거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이제 새롭게 규율을 받아들이기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할머니가 하루 종일 TV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 내가 놀고 싶을 때 놀고 먹고 싶을 때 놀아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거를 안 돼, Nope. 지금 당장 보면 안 돼 라고 한다면 아이들은 굉장히 짜증을 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를 달래기 위해서 다음엔 조금 줄이자 라고 하면서 결국 다시 TV를 틀어주게 되는, 결국 이건 좀 악순환이겠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데,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자유라는 걸 주기 전에는 최소한 이 아이와 나와의 이 규율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자유를 가지도록 해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아이들은 자신의 마음이나 내가 뭐 하고 싶다라는 이런 의지를 조절하는 힘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리고 지금 성장하면서 이걸 배워가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약속, 최소한의 규율이 있는 자유로운 분위기를 제공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할머니가 아이를 키운다고 버릇없는 아이가 됩니다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자유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린이가 발달해가는 과정에는 진짜 제한과 규율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몬테소리 교실에서도 여러 가지 제한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런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아이들의 움직임을 제한합니다. 저희가 몬테소리 하면 굉장히 정적인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몬테소리에서는 움직이면 안 된다, 많이 돌아다니면 안 된다라는 오해를 많이 받곤 했었어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아이들의 무례한 행동이라던가 난폭한 행동 같은 경우는 엄격하게 제한이 되겠죠.
그치만 그거는 그 교실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자유를 보장받게 하기 위한 거고, 또 이 아이가 발달하는 동안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또 우리 아이는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큰 목소리로 노래하고 막 돌아다니는 거를 자유라고 생각하는데요?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죠? 한편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도 자유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진짜 자유, 몬테소리 교실 안에서 지금 이런 거는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고 행동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뭔가 하는 행동들이 항상 다른 사람한테 크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라면 저희는 이제 빨리 알아차려야겠죠? 그리고 이 행동을 피해야 될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몬테소리 교실에서는 움직임의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이 움직임이라는 건 다른 친구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허용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교실에서는 움직일 때는 다른 친구를 방해하지 말도록 하자라는 제안을 두게 됩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입학을 저희가 첫 번째 사회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첫 사회생활, 시작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런 규칙이나 약속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는 것을 배우고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알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장소에 제한을 둔다는 거예요. 몬테소리 교육기관에 가보면 아이들이 활동을 할 때 그냥 막 자유롭게 활동을 하기도 하지만 이 주단, 매트라는 거를 사용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이 상징적인 부분이죠. 몬테소리 교육에 있어서. 그러면 이런 얘기도 사실 들어봤어요. 아니 선생님, 근데 거기 되게 정적이고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것 같던데 장소까지 제한해요? 매트도 사용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이 주단, 매트라는 건 자유를 위한 제한이에요. 저희가 항상 유치원에 딱 처음 오면 OT, 그러니까 첫 만남에서 제일 먼저 소개하는 게 이 매트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매트는 어떤 거냐면 나만의 장소예요.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는 나만의 공간을 의미하는 거고, 나도 다른 사람의 그 공간을 방해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모두가 약속된 이 공간에서 이 나만의 진짜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 공간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저희가 이런 공간에 제약을 두지 않는다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저희가 예를 들면 갈색 계단이라는 교구가 있죠. 근데 사실 이 교구를 가지고 저희가 마음껏 해보게 하거든요. 뭐 높이 쌓아볼 수도 있게 하고 아니면 길게 나열을 해보게도 하는데, 만약에 이게 너무 길어질 것 같을 땐 저희는 매트를 좀 2개를 펴서 옆에 놓고 좀 길게 사용을 하게 해요. 나의 공간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근데 만약에 이런 게 없다면 이 친구가 길게 다 했는데 지나가던 친구가 모르고 그걸 발로 차는 거예요. 그러면 난리가 나겠죠. 사실 일반 유치원에서 놀이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블럭 영역, 그 쌓기 영역에 가면 이제 혼자서 나만의 성을 쌓고 막 나만의 막 그 상상을 쌓아서 재밌는 걸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지나가던 친구가 모르고 발로 밟은 거예요. 혹은 무너뜨린 거예요. 그럼 거기서 싸움이 나겠죠.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근데 결국 그거는 이 공간에 제한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보통 일반 유치원은 영역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한 영역에 뭐 한 6명에서 7명 정도, 많으면 10명 정도까지만 딱 제한이 되어 있어서 뭐 이름표를 붙이고 들어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공간에 제한을 두기는 하지만 그 공간을 거기 있는 6명, 7명 친구가 같이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만의 공간이 존중받지는 못하죠. 그래서 내가 자유롭게 했을 때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도 있지만 만약에 이제 조용히 책을 읽고 싶어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 옆에서 저희 이제 청각교구죠. 소리 상자를 막 흔들어요. 음감배를 막 연주해요. 그러면 이 친구가 절대 집중하기가 힘들겠죠. 이렇게 무질서 속에서 아이들은 절대 진짜 집중은 일어날 수 없고, 그리고 이 아이들은 자유로운 분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자신의 자유가 방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겠죠. 세 번째로는 시간을 제한합니다. 이제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시다 보면 분명 멈춰야 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외출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식사 시간이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뭔가 진행을 하다가 잠깐 딱 멈춰야 되는 시간이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저녁 먹어야 되니까 얼른 정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정리를 못하는 아이 때문에 분명 언성이 높아지는 경험을 해본 적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유치원에서도 종종 있겠죠. 정리가 좀 빠르게 되지 않아서 좀 정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좀 유도하는 경우도 많았었는데, 몬테소리 교육 환경에서는 이런 친구들을 인내심 있게 기다려주면서 교사가 막 개입을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만약에 시간 조절을 하는 거에 있어서 항상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있다면 미리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제가 시간을 보고 정리하기 10분이나 15분 전에
미리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따가 15분 정도 후에 정리를 할 거거든?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했으니까 뭐 어디까지 해보고 마무리를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한다던가 이렇게 친구한테 조금 더 선택하고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대체로는 이런 교구 활동보다는 사실 놀이할 때 시간 제한을 굉장히 어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 데리고 견학을 가거나 놀이터를 가면 항상 이동하기 10분 전, 15분 전에는 아이들한테 공지를 해주는 편이에요. 자, 지금 우리 반은 10분 정도 더 놀고 다음 장소로 이동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사실 아이들이 10분이라는 시간을 알까요? 몰라요. 정확하게 10분이 얼만큼인지는 모르는데 제가 이걸 미리 얘기를 해주는 이유는 모르지만 지금 선생님이 저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는 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구나. 나 그럼 조금 더 놀다가 정리를 하고 이동을 해야 되겠네 라는 마음의 준비를 시켜주는 작업이에요. 이런 마음의 준비를 한다면 이런 제한의 어려움을 겪지 않겠죠. 그래서 가정에서도 혹시 식사 준비를 하실 때 엄마가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뭐 김바늘이 어디까지 가면 밥 먹을 시간이 될 것 같은데 그때는 우리가 엄마가 밥 먹으라고 부를 테니까 그 전까지 놀이 마무리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금 더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숫자의 제한이 있습니다. 몬테소리 교실에는 굉장히 신기하게도 교구들이 딱 한 세트씩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저희가 일반 유치원하고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죠. 사실 다른 유치원에 가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영역 안에 그 중복되는 교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다수의 아이들이 그걸 같이 가지고 놀 수 있도록 좀 되어 있는데 몬테소리 교실에는 이런 교구들이 딱 한 세트씩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교구의 수가 제한되어 있는 이유는 아이들의 이런 사회성을 조금 더 발달시키기 위한 거예요. 제가 처음 갔을 때 교구가 한 세트라는 걸 저도 되게 놀랬었거든요. 교사를 처음 시작할 때는. 근데 실제로 반을 맡아서 진행을 하면서 느꼈던 건 아이들이 생각보다 배려심을 그걸 통해서 많이 배우더라고요. 막 누군가 분홍탑을 막 쌓고 놀고 있는데 이 친구가 이게 너무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와서 물어봐요. 나 이게 너무 하고 싶은데 옆에 앉아서 봐도 될까? 라고 물어봐요. 그럼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참을 보고 있으면 이 친구가 어느 정도 놀다가 그 교구를 막 정리를 해요. 그리고 그 친구한테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다 했으니까 이제 너 해도 돼 라고요. 제가 이런 거를 몇 번 봤는데 몬테소리 교실에 대한 이 오해 중에 하나가 사회성을 과연 기를 수 있을까? 라는 부분들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 교구의 숫자에 제한을 둠으로써 아이들이 훨씬 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많이 키울 수 있고 기다림이라는 걸 배울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교구의 수를 확실히 하나로 제한을 함으로써 기다림과 배려, 사회성 같은 것들을 배워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진짜 자유가 어떤 것인지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오늘부터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자유를 주실 때 진정한 자유의 의미가 어떤 것일지 오늘의 이야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주신다면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행복하게 자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제가 즐겁고 유익한 몬테소리 이야기를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